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캔바로 수업할 수 있는 30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바를 통해서 수업할 때 장점 4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미지 기반 수업을 정말 아주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단순한 번역과 같은 그런 AI 기능뿐만 아니라 생성형 AI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업을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수업도 가능한데요. 메타버스 오브젝트 만들기라든가 맵 만들기, 3D 캐릭터 만들기 같은 것들을 이 캔바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캔바 수업을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2가지를 미리 꼭 해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 캔바는 무료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유료로 사용할 때는 아주 많은 그런 그 기능들과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은 캔바에서는 교육용 계정을 무료로 이제 교사일 경우에 인증을 받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받는 방법은요, 여기 오시면 요금제 가격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에 교육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인증받기를 하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시고 필요한 것은 재직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재직증명서를 그냥 종이로 발부받아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여기에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영어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번역기 사용하셔서 올리면 빠른 경우는 몇 시간 만에 인증이 된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인증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무료에서 교육용 계정으로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졌나라고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화면에서 이렇게 줄 3개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저희 팀 이름이 뜹니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팀 이름인데 이제 그냥 편의상 프로, 그 교육용 프로에서는 그냥 이게 제가 반으로 표시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 교육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다 보시는 것처럼 교육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교육용 계정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을 선생님의 그런 계정 밑으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자, 초대하는 방법은 여기에 첫 번째 화면에서 회원 초대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유 링크를 통해 초대해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걸 이제 제가 쓰고 있는 LMS인 구글 클래스룸에 그냥 링크로 걸어둡니다. 그럼 학생들이 클릭해서 학생들도 한 번 더 여기다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부받은 그런 계정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 계정인데 그것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선생님과 같은 이 유료 계정을 무료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학생들도 선생님의 계정 아래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캔바로 수업할 수 있는 종류 3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난이도별로 한번 나누어 봤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는요, 제가 스토리보드 수업이 있습니다. 제 검색창에서 스토리보드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많은 스토리보드가 뜹니다. 이 스토리보드 수업에서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미지 기반으로 수업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토리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 수업하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좀 여기 보시면 그 칸 개수가 좀 적은 거를 4칸짜리를 선택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칸 많은 걸 선택해라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스토리보드지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순서들,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줄거리를 4개로 설명을 한다든가, 국어 같은 경우도 문법을 설명하게 한다든가, 이 스토리보드가 이 캔바 이미지 수업의 시작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 맞춤 편집을 선택해서 자신이 가져와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고치고 요소 같은 경우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뭐 지우기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요, 비슷한 개념인데 커툰이라는 만화책 만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커툰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스토리보드랑 비슷하지만 얘는
만화의 개념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말풍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은 뭐 소설로 학생들에게 쓰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소설을 배웠을 때 만화책으로 하게 한다든가, 그런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SNS 그런 그 예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표현한다거나, 이 만화책 만들기 또한 뭐 그 학급 활동 많잖아요. 그죠? 뭐 사이버 폭력 예방이라든가 그런 글짓기라든가 인성 동목 캠페인이라든가 이럴 때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게 있거든요. 이 인포그래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터하고 다른 점은요, 얘는 이렇게 그림보다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문 요약 활동으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하나의 범주화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많은 그런 학생들, 그런 고등학생, 중3 정도로 올라갈수록 인포그래픽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포스터. 그냥 말 그대로 인포그래픽보다는 조금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요 네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처음부터 하시기 좋은 네 가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템플릿에서 자기소개라고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템플릿이 엄청 많이 뜨고 있습니다. 뭐 All About Me라고도 하고 있고, 자, 이런 템플릿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이 템플릿 선택해서,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게 하셔서 여기다 자기를 소개하게 해야 됩니다. 뭐 선생님께서는 똑같은 템플릿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약간 돌려서 자신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로고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만들기는요, 너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그림과 그리고 단순한 텍스트로 한번 심플하게 표현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 로고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 로고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번 한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이 로고로 표현해봐라, 아니면 이번 달, 이번 주 너를 표현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로고로 표현해봐라, 아니면 네가 지난 여름방학에 보냈던 거 로고를 한번 표현해봐라, 아니면 너희 가족, 아니면 우리 반 학급 활동으로 우리 반 로고를 만들어서 담임선생님께서 반 로고 뽑기, 그런 거 한번 투표로 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고 만들기도 굉장히 재미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걸로 또한 로고 만들기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로고뿐만 아니라 또 좋은 점은 여기에 뭐 선생님들께서 다른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 환경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직접적으로 또 하실 수 있는 게 이 검색창에서요, 또 이번에는 이력서 만들기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래에 네가 되고 싶은 것을 미래에서 이력서를 만들어봐라, 아니면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력서 만들어봐라, 너를 소개하는 거. 여기서 아마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네가 원하는 현재까지 살아왔을 때 너의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봐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퍼스널 프로필도 괜찮고,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어디 학교 졸업했다든가,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교과에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력서를 쓴다고 할 때도요, 만약에 수학 교과에서도 수학의 이력을 한번 써봐라, 재밌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못하는 분야, 더 하고 싶은 분야,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또 바로 간단하게 명함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명함 만들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또 많은 명함들이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너의 명함을 한번 네가 디자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명함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서 한번 자신을 나타내는 혹은 미래의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명함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 드릴 세 가지 활동은요, 학생들이 오센틱이라고 하죠. 지역 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여기 첫 화면에 오시면 여기에
자, 소셜 미디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SNS 게시물들인데요. 이제 학생들하고 SNS 게시물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학생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죠. 인스타 게시물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SNS 에티켓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럼 요즘에 그런 튀르키예라든가 시리아 지진 돕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SNS 캠페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빈 템플릿으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러한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 우리가 이번에 그 SNS에서 그런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그러한 게시물을 만들어서 요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댓글로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봐라. 이렇게 해시태그로 사이버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캠페인, 그래서 SNS 캠페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정에 자신이 맞는 걸 올리고 해시태그를 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 캠페인 활동한 걸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그 인스타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아준다든가 선풀 달기도 되고요. 그럼 이건 프로젝트 수업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연계 수업으로 가장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그 SNS 게시물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 이제 두 번째, 전체로 보면 네 번째인데요. 모금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첫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앱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앱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마트 모급스라고 나옵니다. 요걸 선택하시면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을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홈 리빙 하면은 쿠션도 디자인이 가능하고 이런 캔들의 이런 표지, 그 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이런 배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업에 가능하시냐면 선생님께서 먼저 아까 로고 만들기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서 학생들하고 뭐 선풀 달기라든가,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이라든가 요런 것들 하나 로고로 일단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서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앱에서 스마트 모급스에 오는 겁니다. 오셔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한번 머그컵으로 실제 만들어서 판매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모급이라는 개념인데요. 시제품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선택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금방 제가 디자인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요거 디자인했었잖아요. 자동으로 뜹니다. 요래가 또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학생들의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지 조정 충분히 여기 보시면 가능합니다. 좀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학생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 내가 만든 게 컵으로 제작이 돼서 나올 수가 있구나. 다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컵 하나가 비싸니까.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요걸 이제 학생들하고 이게 그 뭐죠?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면은 그 모둠으로 만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정말로 판매를 해서 이걸 기부를 하는 거죠. 연결된 단체들과. 그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돈이 좀 들잖아요.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활동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업사이클링을 배웠어요. 업사이클링 여러 과목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일단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 만들게 해서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서 가장 잘 만드는 그런 걸 투표를 하겠죠. 투표를 해서 그냥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있는 칼라 인쇄기에 우리 그 라벨지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라벨지 그 A4 스티커 거기다 바로 출력하셔가지고 주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노트북에도 좀 많이 붙이시고 요렇게 해서 학생들이 좀 기부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PBL 수업을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12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4가지는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 책 만들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 첫 번째 그냥 책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만들기라는 그러한 메뉴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자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책을 만들어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크기별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맞춤형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크기로 해서 선생님께서 정해줘도 되고 책 크기를
디자인 만들기에서도 책 크기를 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책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커튼이라고 있었죠. 커튼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만드는데 요 만화책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쵸? 이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총 4개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쵸? 요거 총 여기 오른쪽 그리드 뷰를 보시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추가하시고 싶으면 페이지 복사하시면 됩니다. 얘를 복사하고 싶으면 페이지 복사. 잘못했네요. 얘를 페이지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페이지 복사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잡고 당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만화책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렇게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자, 책 만들기 활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책을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기고 그리고 좀 더 책의 그런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어떤 또 방법이 있냐면 여기에서 공유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공유해서 보기 전용 링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시면요. 자, 새롭게 복사한 걸로 들어가시면 보는 게 이렇게 책 넘기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책 만들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또 이 영상에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또 얘는 더 좋은 게 여기에 또 음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메뉴에 오디오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추가로 넣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 만들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만화책 만들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만들고 또한 선생님들께서 그 활동도 국어센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을 만들기보다 이 책을 요약해 줄 수 있는 책 커버 만들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책 커버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책 커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택하셔서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소설 아니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읽기 전에 너희가 생각하는 책 커버를 만들어라. 한번 책 커버를 만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에 관련된 그 수업으로는요. 여기에서 책갈피 기능이 있습니다. 책갈피도 굉장히 좋겠죠. 자, 책갈피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책갈피들이 나옵니다. 아우,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많이 예쁘잖아요. 그죠? 요 갈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들아, 우리 한번 책갈피 만들기 활동을 해보자. 요거는 비단 국어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고 같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기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너무 학생들이 이미지만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배열만 하면 너무 좀 학생들이 좀 그 이미지만 잘 갖다 쓰는 게 좀 그래요. 학생들의 그런 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어떤 거냐면요. 여기 왼쪽 쭉 내려오시면 여기 그리기 기능이 메뉴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리기 기능. 요걸 선택하셔갖고요. 정말 선생님께서 얘들아, 요거 너희들이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만들기 활동은 다 했고 이제 16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는 뭐냐면 좀 더 체계적인 그래픽과 그 다음에 마인드맵 오거나이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16번째는 그래프 만들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쭉 나옵니다. 요거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북크리에이터의 이 템플릿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좀 놀라실 건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능이. 저는 이런 데이터 분석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여기 선택을 딱 하시면 보이시죠? 왼쪽에. 바로 데이터를 손으로 바로 이 맞춤에 맞게 선생님의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한 숫자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렇게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편한, 정말 저는 그 캔바의 이 기능들이 참 편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색깔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빅데이터 같은 것들 아이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쁜 템플릿을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활동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그래픽 오거나이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본문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얘들아, 그래픽 오거나이즈로 본문 배웠던가 한번 정리를 해봐라.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요, 나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 중학생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먼저 조금 선생님께서 예문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우리 본문에 활동이 좀 몇 개 있었더라. 본문 나오는 게 소 챕터가 그렇지 3개가 있었지. 그러면은 뭐 제목 쓰고 챕터 3개 있는 게 좋겠지 하면서 이렇게 좀 선생님께서 그런 박스라든가 이런 범주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학생들에게 그래픽 오거나이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은 다른 마인드맵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의 생각들, 심리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약간 성근육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템플릿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캔바의 느낌이 나는 템플릿도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고르셔서 아이들의 그런 마인드맵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19번째가 되는데 지금부터 소개드릴 4가지는 좀 재미있는 그런 학생들의 활동을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화면에 오시면요, 여기에 자, 웹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저희 다른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일단 템플릿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아예 이런 SNS 간의 홈페이지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런 홈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웹사이트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에 웹사이트 게시, 좀 구글 사이트랑 비슷하죠.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웹사이트 같죠? 위에 제가 여기 넣어보면은 홈, about us, 딱 웹사이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그리고 내비게이션 포함, 그 다음에 미포함.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바일 버전. 이렇게 꼭 구글 사이트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게시를 누르면은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나오죠. 여기에서 자, 무료 도메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계속을 하면 여기에서 웹사이트 설명 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 내 웹사이트 숨길 수도 있고 검색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게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이게 바로 줄리아 킴 바이 캔바에서 저희 웹사이트 바로 그 주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위에 이 부분 지금 위에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위에 이 부분 보이시죠? 요게 저희 주소가 되는 거고 웹사이트화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모둠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에 저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콜라주가 있습니다. 사진 콜라주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진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가져가셔서 이제 특히 저는 이게 참 좋은 게 언제냐면은 그 학부모 모임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여기 학생들의 사진들 이런 것들도 학생별로 만들어 주시거나 모둠별로 만들어 주셔서 그 부모님들에게 사진을 선물로 해드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설명을 할 때 또한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런 추억을 공유할 때도 또 수학 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도 이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1번째입니다. 자, 이 기능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자, 첫 번째 추천 디자인 기능으로 가십시오. 여기 쭉 내려오시면 바로 밈 짤 만들기입니다. 정말 학생들은 밈 짤을 좋아합니다. 그쵸? 센스 만점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수업 시간에 잠자지 말자. 이거 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충분히 학교 활동으로 아이들의 이벤트로 할 수 있겠죠. 체험학습 활동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안전에 대한 짤 만들어 보자.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자, 바로 짤 디자인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캔바가 좋은 게 옆에 보니까 정말 이 밈 템플릿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이거 보고서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아주 웃깁니다. 자,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밈과 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편집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도 학교에서 캠페인 활동하실 때 밈과 짤 만들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을 겁니다. 자, 그다음 22번째로요. 또 이제 좋은 게 여기에서 배경화면 만들기가 있습니다. 폰 배경화면 이런 것들은 주제 수업 때 굉장히 많이 있죠. 주제 수업 때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폰 배경화면도 있고 컴퓨터 배경화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학생들에게 한번 또 이제 주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뭐 이번 1월달 아니면 2월달 배경화면 만들어 보자 라든가 우리 업사이클링 관계로 한 컴퓨터 배경화면 만들어서 무료로 한번 배포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또 2개 23번째 4번째는요 이제 인공지능 메타버스 수업인데요. 인공지능 수업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용 프로에서는 하루에 100개까지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템플릿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템플릿 가능합니다. 자, 템플릿 가능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가 좀 가장 좋은 건 자, 텍스트 이미지. 자, 요 앱을 한번 가볼게요. 없으시면 앱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영어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생성하게 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서 이제 한번 관계대명사를 써보자. 그러면 여기로 해서 관계대명사 주격 위치를 쓰는 겁니다. 이제 점핑. 이런 식으로요. on the floo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모두 보기 누르면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자, 컬러 펜슬 한번 선택해보고 정사각형 한번 해서 이미지 만들기. 자, 그러면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 수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쭉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모두 보기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점핑하고 있는 거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뭐 컬러풀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다시 만들기. 자, 이번에는 좀 예쁜 게 나와야 할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업은 선생님 한글로도 인식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과학이라든가 뭐 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주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런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미술가들. 그런 미술가들을 넣어서 그들의 하풍으로 만들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요거를 이제 페이지에 추가해서 여기에 텍스트로 넣게 하는 거죠. 자, 텍스트로 추가하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복사했던 거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식으로 수업하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이제 그림을 보고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고 어떤 걸 AI가 그렸다. AI에게 넣었던 우리가 그냥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프롬프트가 뭐였을까? 자, 애들에게 맞춰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 아까 그 텍스트 이미지 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on the floor인데 여기다가 in the style of Van Gogh.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금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반고흐 스타일로 이제 선생님께서 위 클림트라고 넣어도 되거든요. 일단 제가 복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모두 보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도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클림트 여기다가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에 클림트라고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 피카소라고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요, 또 좋은 게, 이 메타버스는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좋았던 게, 그냥 이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크기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저희 다른 영상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요소에 가셔서 제가 좀 많이 즐겨 쓰는 게 세계지도 많이 씁니다. 세계지도 같은 거, 요렇게. 색깔 좀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빼고, 이렇게 해서 쭉 당기셔가지고요. 얘 자체를 메타버스 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냥 얘 자체를 여기 보셔서 자 다운받으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메타버스 아예 맵으로 까는 겁니다.
네,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조금 메타버스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에 나라별 포털을 만들어서 나라별 지형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메타버스에서 그 포털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은 크기가 큰데요. 여기에 크기 조정이 됩니다. 여기서 픽셀을 굉장히 여기가 이제 그 캔바는 40 픽셀이 가장 작거든요. 40 픽셀 정도면은 메타버스에서 보통 오브젝트가 32 픽셀입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설치가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소로 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런 소녀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소녀 그림을 넣었죠. 그러면은 얘를 크기를 여기에서 32 픽셀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메타버스 앱에 그 오브젝트로 등록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25번째부터 앞으로 소개해드릴 세 가지는요, 학생들과 좀 절기별, 좀 그런 약간 이벤트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업들이거든요. 이제 먼저 여기에서 달력이 많습니다. 정말 달력 예쁜 거 많거든요. 학생들과 12월 달에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력도 종류가 많아요. 1월 달 달력만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주간 달력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달력 중에서도 매달 달력을 만들 수 이런 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 아예 달력이 매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달력 만들기, 또 이 달력도 과목별로 예술가별,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암석별, 그 다음에 화학 요소별,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절기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달력도 여러 가지 과목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든가 여러 가지 스승의 날이라든가 그럴 때 카드 만들기 굉장히 좋죠, 그렇죠? 참 좋은 건 캔바 같은 경우는 이 카드를 만들어서 이 카드를 이제 링크로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디지털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종이로 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선생님께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만은 임팩트 있게 또 저장할 수 있게 카드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롤링 페이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롤링 페이퍼라고 검색을 하면 약간 제가 볼 땐 이거 조금은 어색하죠, 그렇죠? 약간 이제 우리나라 롤링 페이퍼가 우리나라 개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롤링 페이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요, 여러 개 접근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가 볼게요. 이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요소로 가서 선생님 포스트잇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포스트잇. 자, 지금 검색을 하면 정말 여러 개가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들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별날 다 애들 다 알아서 합니다.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너희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다양하게 여기 텍스트 추가로 애들한테 더 추가해서 넣어도 된다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게 아까 여기에서 그리기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기 기능 가서 얘들아, 여기에서 요걸 너희가 이렇게 한번 손으로 손그림도 그려도 된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에 가서도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닮은 거, 선생님 닮은 거 이런 거 한번 넣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배경 같은 경우도요,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이런 배경도 가능하고, 또 오른 왼쪽에 보시면 이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뭐 배경들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롤링 페이퍼 활동도 정말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그쵸?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수준이 높은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업이냐면은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걸 녹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 녹화하는 방법은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다른 영상이 있거든요. 일단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왼쪽 메뉴에서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직접 녹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카메라가 나오게 하거나 거기 나오지 않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2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공유를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에서 쭉 내려오면 더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에 녹화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녹화, 요렇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녹화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카메라하고 마이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렇게 해서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직접 정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아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이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이 PPT,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아마 구글 프레젠테이션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캔바에서도 정말 충분히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캔바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남학생들 2학년 중2 학생들인데요. 아이들이 다른 과목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는 캔바로 해보겠대. 저는 캔바 프레젠테이션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미지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캔바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칭찬해 줬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째입니다. 아우, 이제 그죠?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선생님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여기서 30번째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여기서 모든 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참 귀엽습니다. 꼼짝꼼짝 아이들 이름이 뜨거든요. 보는 게 참 재미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30가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아이들이 협업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모둠장을 뽑습니다. 이 모둠장이 공유에 가서 여기에서 지금 액세스 권한 있는 사용자 편집에서 여기에 자기 모둠원들, 지금 이 먼저 캔바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 계정들을 추가를 하게 합니다. 뭐 같은 모둠에 앉아있으니까 1분 만에 다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계정에 메일로 가는 거죠. 저희 학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쓰다 보니까 메일 바로 갑니다. 그 메일에서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초대하기를 하면 그걸 수락을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 캔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과제 제출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거든요. 캔바에서 과제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학생들이 저희 반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학생 화면입니다. 이 학생 화면에서 학생이 먼저 이렇게 하나 선생님 그런 수업 활동으로 이제 하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저기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교사에게 보내기라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 그러면 자기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교사에게 보내기를 해서 교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을 선택을 합니다. 보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송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저의 그 계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사의 계정으로. 생각보다 알림이 좀 늦게 옵니다. 저도 이게 조금 답답하던데요. 알림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과제를 제출했을 때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학생의 이름이 뜨게 되고 이제 선생님이 검토를 누르시면 이제 학생들에게 다시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은 패들렛을 많이 씁니다. 왜 패들렛을 많이 쓰냐면 아주 단순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만약에 주제 1기, 뭐 1학년 1반, 1학년 2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번호를 이제 여기다 씁니다. 번호를 써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느리고 혹시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섹션별로 번호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아이들 중에서 이제 번호별로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아주 단순하게 과제 그 중간에 아이들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 보기 위해서 패들렛을 주로서는 많이 올리게 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30가지 수업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시도해 보시지 않은 방법들이 있다면 해보시고요. 또 선생님들의 노하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